자바스크립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모리 관리를 수행합니다. 원시값, 객체, 함수 등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메모리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메모리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 곳에 저장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저장 공간이 있고, 그 저장 공간 안에 우리가 뭐 변수를 만들건 객체를 만들건 함수를 만들건 만드는 순간 웹브라우저에게 이렇게 다 저장하는 명령어를 줘서 이곳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만들고 나면은 이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모리 관리를 수행합니다 라는 게 이 메모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는 쓸모 없어지게 된 것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도달 가능성, 이 reachability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도달 가능한이라는 값은 쉽게 말해 어떻게든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한대요. 도달 가능한 값은 메모리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린 값은 그 태생부터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이유 없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함수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이런 건 어떤 이유 없이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첩 함수의 체인에 있는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매개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루트라고 얘기를 한대요. 쉽게 지어지지 않는 애들인 거죠. 자, 루트가 참조하는 값이나 체이닝으로 루트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값은 도달 가능한 값이 됩니다. 전역 변수에 객체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객체의 프로퍼티가 또 다른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면 프로퍼티가 참조하는 객체는 도달 가능한 값이 됩니다. 이 객체가 참조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도달 가능하다고 여겨진대요. 자, 도달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에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대요. 이게 쓰레기 수집가거든요. 이 가비지 컬렉터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모든 객체를 모니터링하고 도달할 수 없는 객체는 바로바로 삭제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저는 이 가비지 컬렉터를 생각하면은 항상 그 영화에서 나오는 월이가 생각나거든요. 월이. 혹시 월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얘가 이제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지구에 유일하게 남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비지 컬렉터. 자, 그래서 워리가 한 마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라우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자, 예시는 유저에게 네임은 존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줬어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럼 현재 글로벌로 유저가 설정이 되고 그 유저의 객체는 네임은 존이라는 이 프로퍼티가 할당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는 객체 참조를 나타냅니다. 객체 참조래요. 네. 전역 변수 유저는 네임은 존, 줄여서 존이라는 객체를 참조합니다. 존의 프로퍼티 네임은 원시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안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저의 값을 다른 값으로 덮었으면 화살표가 사라지게 된대요. 유저에는 원래 객체가 들어있었지만 유저에게 빈 값을 나타내는 너를 명시하는 순간 현재 유저는 이 가지고 있는 화살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존은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 결국 이 참조에 의한 화살표가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존에 접근할 방법도 존을 참조하는 것 모두도 다 사라졌대요. 이렇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인 워리가 바로 발동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쓱쓱쓱쓱쓱쓱 수집해가서 실제 메모리상에 존이 있었다면 그 존을 제거해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녀석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고, 도달할 수 없는 섬이라는 건 이렇게 대상 자체를 더 이상 참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전부 다 가비지 컬렉터의 수집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자, 참조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저를 똑같이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번엔 유저의 값을 어드민에
참조에 의한 복사를 한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참조에 의한 복사를 한 겁니다. 결국 이 name은 존이라는 이 객체를 유저와 어드민이 동시에 참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유저의 값을 널로 변경을 하게 되면 과연 name의 존인 이 값도 가비지 컬렉터의 수집 대상이 되는가를 좀 보게 되면 전역 변수 어드민을 통하면 여전히 객체 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대요. 제가 유저의 널로 얘를 지운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드민은 존을 참조에 의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은 메모리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드민을 다른 값으로 덮었으면 존은 메모리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어드민 자체가 계속 가리키고 있고 이 값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존은 계속 데이터가 남아있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코드보다도 그냥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amily라는 큰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는 father와 mother를 파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mother의 오브젝트의 네임은 an이 있고 father의 네임은 john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객체는 또다시 wife라고 해서 an을 가리키고 있고 husband라고 해서 joh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계속 가리키고 있는 이 구조인 거죠. 자, 여기서 이 family의 father와 family의 mother의 husband를 지워버렸어요. 얘를 지우고 얘를 지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존은 어때요? 존은 그 누구도 참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이 누군가를 참조하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존을 누가 참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아무것도 존을 참조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존은 도달 가능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와이프인 안을 참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가비지 컬렉터의 수집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얘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가비지 컬렉터가 일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객체들이 연결되어 섬 같은 구조를 만드는데 이 섬에 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섬을 구성하는 객체 전부가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근원 객체, 패밀리가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에서 굉장히 복잡한 객체를 만들었었는데 자, 갑자기 패밀리에게 너를 넣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있던 이 구조는 도달할 수 없는 섬이 돼버립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죠. 얘를 참조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부 모두가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도달할 수 없는 섬 예제는 도달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과 안은 여전히 서로를 참조하고 있고 두 객체 모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조를 갖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이것만 갖고 있다고 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수집을 안 해가지 않습니다. 바로 수집해 간다는 거죠. 패밀리 객체와 루트의 연결이 사라지면 루트 객체를 참조하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섬 전체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섬을 구성하는 객체 전부가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죠. 자, 내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비지 컬렉터는 루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마크, 기억을 합니다. 루트가 참조하고 있는 모든 객체를 방문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기억된 모든 객체에 방문하고 그 객체들이 참조하는 객체도 또다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방문한 객체는 전부 기억하기 때문에 같은 객체를 다시 방문할 일은 없습니다. 루트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객체를 방문할 때까지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기억되지 않는 모든 객체를 이제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게 된다. 자, 밑에 이제 이런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내려가는 거죠. 너 연결 가능해? 기억했어. 너 기억해? 이런 식으로 팅팅팅팅 하면서 전부 다 도달 가능한 대상인지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 번이라도 도달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럼 바로 얘는 가비지 컬렉터의 수집 대상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튕겨서 도달하고 있죠. 나머지는 삭제하게 됩니다. 자, 루트에서 페인트를 들이붓는다고 상상하면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대요. 여기서 페인트를 부어서 페인트가 같이 얼룩져서 흘러내리는 애들은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예 동떨어진 애들은 메모리에서 삭제가 된다. 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가비지 컬렉션을 더 빠르게 하는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적화 기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뭐 실제 브라우저 개발자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이 결국 브라우저들은
브라우저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 라이벌들이거든요. 그럼 브라우저를 좋다라고 느끼는 사용자들의 UX는 결국 가비지 컬렉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일을 잘하면 CPU의 성능도 좋아질 거고, 사용자가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 웹브라우저를 돌릴 때도 최적화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현재 구글의 크롬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브라우저마다 각자 최적화하는 기법들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엔진들도 다르고, 가비지 컬렉터의 엔진도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엔진이 자동으로 수행하므로 개발자는 이를 억지로 실행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해서 안돼 안돼 이거 지워가면 안돼 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우저에 의해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는 도달 가능한 상태일 때 메모리에 남습니다. 맞죠?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했으니까. 참조된다고 해서 도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객체들도 도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들끼리만 연결을 하고 있으면 이 루트 객체가 참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자는 이를 억지로 실행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강제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뒤에 파트에서 배우게 될 클로저의 기능입니다. 클로저는 가비지 컬렉터의 수집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를 막으면 메모리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클로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메모리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은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클로저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뒤에 파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모던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좀 더 발전된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벨이 조금 더 익숙하시면 이 V8 엔진의 가비지 컬렉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V8 엔진은 크롬의 엔진이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